귀칼의 여신 미치리. 원작에 충실합니다. 충실해. 원작. 위키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.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. 대망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, 그 3기 도곡마을 편, 그리고 도곡마을 편 하면 역시 모두가 기다리던 그녀 칸노지 미치리 피규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키 167cm, 몸무게 56kg, 3 사이즈는 귀멸의 칼날, 귀살대, 사랑의 호흡의 연주, 귀칼 최고 미인으로 알려진 그녀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니까 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피규어 업계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해리포터의 그분과도 같은 그 이름, 네, 비라이센스 제품입니다. 정품과 비라이센스, 그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오늘 여기서는 뭐 딱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1번 카피는 좀 그래, 2번 비라지만 오리지널 조형이 너무 미학적으로 훌륭해서 수집한다. 네, 뭐 가능합니다. 개인의 자유니까. 다만 3번 가능하면 라이센스로 가자. 보면요, 뭐 그렇게 비라에서 시작했어도 정규 라이센스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좀 많이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정도까지. 자, 그래서 이 제품 하이퍼스페이스 스튜디오 미치리 스타워즈. 아무튼 제품 패키지는 이렇게요. 블랙핑크, 그러니까 미치리의 의상과 머리카락, 이 둘의 컬러를 테마로 제품 이미지를 중앙에 새기고 있습니다. 측면은 뭐 별거 없고 뒷면은 뒤라서 뒤태가 있다. 패키지의 사이즈는요 1:6 스케일 치고는 큰 편입니다. 이렇게 150mm 미니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. 자, 그럼 제품을 열어보도록. 19금이라 뚝딱뚝딱 패스. 자, 제품을 조립하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뮤지엄 포즈를 기반으로 꽃잎 위에 마치 비너스처럼 살포시 서있는 귀칼의 여신 미치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탠딩 뮤지엄 포즈지만요, 세상의 모든 뮤지엄 포즈들은 다 제각각 또 개성이 있죠. 여기서는 이렇게 다리를 살짝 모아서 사뿐히 서있는 이 모습, 꽃의 색감과 이렇게 화사한 머리카락의 색감, 이것들이 마치 사람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는 듯한 생동감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. 제품 사이즈는 1:6 스케일인데요, 실제로 1:6 스케일 12인치 피규어 핫토이와 비교하면 이렇게 키 자체는 거의 유사한데요, 전체적으로 좀 더 다르네. 달라. 많이 달라. 또 150mm 미니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. 전체적으로 쭉 뻗은 전신의 조형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, 이 프로포션이 원작과는 다소 다르긴 합니다. 좀 더 이상적으로 뻗은 느낌? 그런데 어쨌든 특히 여기서는 이 긴 하체가 매력적입니다. 그러니까 하체의 다리를 보면은 각 부위마다 들어올 곳과 나올 곳,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. 들어갈 곳, 나올 곳, 들어갈 곳, 나올 곳. 물론 상체도 당연히 들어갈 곳, 나올 곳.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단순, 심플하다. 그런데 또 그 속에서 텍스처는 섬세하다. 그리고 원작 재현에 충실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을 클로즈업해서 보시면요,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 피규어, 그러니까 소위 미소녀 피규어들 있잖아요. 그것들은 만화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육의 형상, 미묘한 라인의 변화,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큰 라인은 그리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신체 표현, 그런 걸 리얼하게 그린다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가령 이런 팔뚝의 라인, 여기에 뭐 미세한 근육 이런 표현이 전혀 없죠. 그냥 일자 밋밋합니다. 다리도 마찬가지고요. 또 여기 이렇게 한눈에 봐도 타이트할 것 같은 니삭스, 보통 이런 게 있으면 그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보니까 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죠. 그래서 생기는 그 살의 접힘, 이런 과학적인 표현은 그냥 없어요. 애니메이션 피규어니까 없어도 당연한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은 있는데 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얼굴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특유의 이 신비로운, 아니 맹해 보이는 눈매는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, 볼, 턱으로 내려가면서 좀 동글동글하다는 느낌. 특히 이게 피규어잖아요. 3D다 보니까
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아래에서 올려보면은 좀 후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가뜩이나 퀵칼 자체가 작화 느낌이 좀 샤프하게 직선 위주로 많이 뽑잖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둥글둥글한 인상이 있어서 그게 좀 이질감이 든다. 또 이렇게 벌린 입의 표현도요, 이 입안을 진짜 입체적으로 파둔 게 아니라 살짝 깎아둔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서 이 3D 조형이라기보다는 좀 이 얼굴은 판화?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. 차라리 입이 좀 다물었다던가 했으면 더 나았겠다. 각도는 이렇게 그래서 아래보다는 살짝 위쪽에서 보는 게 베스트 앵글입니다. 이렇게 풍성하게 따은 헤어는요, 세 방향으로 찰랑이고 있습니다. 비교적 정적인 동세지만 그 중에서 다이나믹함을 주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죠. 의상의 표현은요, 이 조형의 라인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. 뭐 이렇게 일단 팔 쪽에 이 겉옷 펄럭임이나 끝단 이런 쪽에서 동세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. 스커트에도 역시 살짝 펄럭임이 들어있는데, 이 스커트는 특히 좀 센 주름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. 자연스럽게 펄럭이는 게 아니라 펄럭이게 만들어야 해서 만든 느낌. 또 여기 단추가 하트인 건 오리지널인가? 이 안쪽 의상의 컬러도 원작과는 조금 다릅니다. 또 옷이 전체적으로 좀 두께감이 있죠. 단면이 좀 싹둑 잘린 느낌? 이런 거는 좀 보기 그렇다. 다만 그 안에서 질감의 표현은 꽤나 세밀하게 찍어두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좀 일률적인 패턴화가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. 어쨌든 이 질감 표현 덕분에 이 표현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뜯어보게 되면 심심함이 좀 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일륜도 특유의 그 하트 코딩이와 여러 문양들을 잘 재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베이스, 이 거대한 꽃을 살포시 밟고 서 있는 그런 테마인데, 이 꽃의 조형 자체는 뭐 단순합니다. 진짜 단순해요. 그리고 뒤에서 꽃을 감싸고 있는 이 클리어 파츠는 이 뒤쪽에서 좀 더 위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, 이 컬러 역시도 미칠의 테마 컬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적당한 투명도가 있어서 피규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고요. 또 여기로 꺽쇠 까마귀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다시 미칠이 그 사랑의 연주답게 하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제품 제일 앞서서 원작에 충실하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원작에 충실하다, 원작에 충실, 원작. 네, 그 시원한 추가 바디까지 동원하면서 원작을 재현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. 자, 그럼 귀멸의 칼날 하이퍼스페이스 스튜디오 칸노지 미치리 피규어 리뷰는 여기까지. 총평과 함께 최종 점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귀멸의 칼날 칸노지 미치리, 그 특징적인 외형을요 딱 무난무난하게 적당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이 제품 하이퍼스페이스 스튜디오 칸노지 미치리. 헤드 표현이나 신체 프로포션, 그러니까 미치리를 만들기 이전에요, 그냥 딱 보기 적당한 피규어를 먼저 만들자, 이런 생각으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원작과는 일부 좀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 아쉽기도 합니다만, 또 한편으로는 적절히 조정된 이 프로포션 이 등등이 딱 보기에 그냥 나쁘지 않은 것, 그 역시도 사실이긴 합니다. 여기에 좀 디테일적인 부분만 곁들여 주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게 없어서 좀 심심하다. 그나마 이게 1:6 스케일이라서 그렇지, 여기서 사이즈만 뻥튀기 된 1:4 쿼터 스케일이라면 좀 더 그 약점이 도드라졌을 겁니다. 그렇게 무난무난한 미치리 피규어. 하지만 리뷰에서 오늘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것, 원작 재현, 그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다. 하지만 평가에선 감안하지 않을게요.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.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. 위키 구독, 좋아요, 알림 고고고! Yeah!